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있으면 정시 원서를 내죠. 그래서 인공지능학과에 대해서 묻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학과, 우리나라 인공지능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책을 하나 썼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서울 쪽에 개설되어 있는 인공지능 학과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교육 과정하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사실 컴퓨터공학과와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공학과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컴퓨터공학과의 교육과정 한 80%,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볼 때 한 90%,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교육과정의 80% 정도를 따왔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인공지능에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요 두 파트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 위주로 이렇게 교육과정 짰는 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공지능 학과가 가지는 어떤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공지능 학과에 보내기 위해서는 왜 머신러닝, 딥러닝밖에 없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여러 파트 중에 머신러닝, 딥러닝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교육과정을 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실 인공지능의 다른 파트는 결과물이 쉽게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는 주로 수치화된 이런 쪽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지능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능형 시뮬레이션, 아니면 그 교육용 시뮬레이션 분야, 뭐 이런 쪽에도 사실 인공지능이 전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당장 인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즉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쪽에 인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사실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를, 즉 이목을 받기 시작했지, 그 전에 2016년 15년 이전에 인공지능을 전공했다 그러면 같은 분야의 IT를 전공했는 사람들조차도 좀 조롱을 받던 그런 전공이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각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과 결부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파고를 보고서 이제 느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제가 볼 때는 한 30개, 2, 30개 정도 학과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에 있는 교육과정 한 80%에다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것을 2학년 전공 돼가지고 매 학기마다 한두 과목씩 이렇게 교과목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인공지능 학과는 만들었지만 컴퓨터공학과 선생들이 겸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학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에서는 하드웨어에 이제 인공지능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을 결부시키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시를 원서를 좀 있으면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도 묻는 분이 인공지능 학과를 보낼 거냐 아니면 간호보건 계열을 보낼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 학과를 나오나 컴퓨터공학과를 나오나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뭐 그 정도의 나중에 직업군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은 잘 됩니다만은 전국에 사실 간호학과가 전문대 사안제 가지고 대부분의 학교에 간호학과가 나와 있는데, 개설되어 있는데 인력이 늘 모자라죠. 자, 이것은 간호학과는 뭔가 하면 취업은 잘 되는데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심지어 좀 길게는 5년 동안 업무 강도가 상당하죠. 그래서 3년, 5년만 버티면 뭐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3년, 5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2교대, 3교대 해 가지고 힘들죠. 자, 그래서 취업은 잘 되는데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사실 지원자 학생의 성향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과가 더 나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간호학과가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무래도 그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성격,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간호보건 계열은 일은 힘듭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하우가 곧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창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커리큘럼과 교육 목표, 인재 양성 과정 이런 걸 쭉쭉 해보니까 거의 한 95%, 95%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와 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한 20%, 작게는 한 10% 정도 만 컴퓨터공학과와 약간 차별성이 있고 대부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파트가 상당히 넓은데 그 분야는 아주 광범위한데 결과물이 잘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뭐 이미지 쪽으로 특화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학교의 인공지능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 아래 링크를 있죠. 걸어 놓을 테니까 커몽 사이트에 요 제 전자책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를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을 시키면 뭐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석사 박사 과정을 입학할 때 유의할 점,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나름대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주위의 지인들이 인공지능 학과를 보낼 거냐, 간호보건 계열을 보낼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